안녕하세요. 세종인사이드 윤진아입니다. 시간이 흘렀어도 야구하면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 또 골프에서는 IMF 맨발의 신화 박세리 선수가 떠오릅니다. 그야말로 독보적인 존재이면서 우리 충청권의 자랑인데요. 오늘은 세종에서 야구 유망주들을 제2의 박찬호로 키우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세종 인터미들 야구단의 임동진 감독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종 인사이드 함께하시는 분들께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에서 중학교 아이들 야구를 가르치고 있는 세종 인터미들 야구단 감독 임동진이라고 합니다. 네, 감독님 그 소개를 굉장히 담백하게 해주셨지만 우리 세종 인터미들 야구단의 성적을 조금 이따 발표를 하면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놀라실 것 같아요. 지난 3월 순창 군수배 주니어 야구 대회에서 우리 세종 인터미들 야구단이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목적을 갖고 그렇게 한 건 아니었지만 어찌가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뛰어준 거라 저는 기쁘기 따름이 없죠. 그래서 네. 그렇지만 저희는 뭐 성적을 그렇게 굳이 내려고 목적을 갖고 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를 보기 위해서 갔다가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가 따라왔네요. 이 대회 기간에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이들 식단 관리입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네. 네. 왜냐면은 객지에 나가 있으면은 어찌됐든 간에 집에서 어머님이 해주시는 그 밥보다는 못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매일 먹는 음식을 똑같이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매일 식단 다르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권유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먹이고 아침에 굳이 안 먹을 것 같으면은 그걸 뭐 굳이 어거지로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이제 컨디션에 맞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그냥 가장 어렵고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야구였던 것 같아요. 그냥 아, 그래요? 예. 네. 그 야구장은 어찌됐든 간에 아이들의 교실이거든요. 마음대로 창의적으로 펼쳐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주고 그 나머지 부분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식단, 숙소 생활 이런 부분 이제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 가장 네.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더 궁금해집니다. 우리 세종 인터미들 야구단이 2019년에 창단이 됐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창단이 됐는지 궁금한데요. 우선은 네. 저는 엘리트 현 뭐 지금 야구 관계자나 부모님들이 하는 그 엘리트 학교 학원 스포츠를 10년 이상 지도자를 생활을 하다가 대전에서 이제 지도자 생활이 끝나고 이제 세종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클럽 야구단을 이제 창단하게 됐어요. 요 부분을 이제 저한테 이제 권유해 주신 친구가 네. 세종에서 먼저 야구의 인프라를 넓혀준 세종 인터미디가 아니라 세종 리틀 야구단 네. 안상국 감독입니다. 그래서 네. 이 친구가 뭐 저하고는 뭐 1년 선후배지간 지인인데 이 친구가 세종의 야구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중학교 아이들의 진학 루트가 없다. 형이 좀 맡아줘라. 그래가지고 오게 된 게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똑같은 야구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거는 아이들을 혹시라도 이제 소외받고 어디 가든지 뭐 상처가 있고 이런 아이들을 치유해서 고등학교를 보내주고 야구를 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해주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반영이 되진 않아요. 네. 최선은 다하다 보니까 뭐 이런 대회 결과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임동진 감독님과 지금 말씀을 나눠 보니까 사실 그 야구 지도자 입장에서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도 많을 것 같고 아쉬운 부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시에 대한 관심 자체가 이런 꿈나무들에 대한 관심 자체가 굉장히 부족해요. 네네. 이 세종시에 저희 팀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커서 뭐 당연히 여기는 야구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네.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뭐 생활체육 부분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세종 같은 경우에. 아, 그렇군요. 네, 인프라 자체가 대전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뭐 운동 여건도 굉장히 좋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꿈나무들을 양성을 해주고 키워줘야 나중에 이제 자랑스럽게 세종 아이들이다 이런 거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저는 그래서 네.
그런 좀 관심들을 좀 많이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 네. 우리 그럼 세종 인터미들 야구단은 주로 어디에서 그 연습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메인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장은 부강 생활체육공원 안에 야구장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시내 도심지에서는 키로수로는 한 10km 이상 되지만 뭐 시간상 뭐 거리 뭐 신호등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15분, 20분 안에 저희 운동장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뭐 픽업도 뭐 저희가 다 픽업을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려운 부분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네. 저희가 학교 끝나면 학교를 하면은 네. 픽업을 해서 훈련이 끝나면 집 앞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편해지셨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부모님들이 개인 여가 시간이 많아지시겠죠. 환경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제가 듣기로는 우리 세종시의 그 사회인 야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연습할 수 있는 구장은 또 한정적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어떤가요? 좀 교류가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사회인 야구 그 리그 자체에 저희 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저희도 제가 왜 그 리그를 들어갔냐면은 어찌됐든 성인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힘 차이에서는 이 중학생 아이들하고 많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예. 이 어르신분들이 가서 이제 강하게 그 성인에 대한 이제 공을 던져주고 타격을 해주고 하면은 이 어린 친구들한테 도움이 굉장히 됩니다. 발전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마운드에 올라가서 그런 헛스윙만 해줘도 그 힘 차이에서 느끼기 때문에 몸을 피부적으로 느끼게 되면은 이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홈런을 안 맞기 위해서 더 신중하게 던지게 되고. 네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도움이 굉장히 돼서 제가 이 리그를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회인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냐면 엘리트 뭐 전문적인 선수들하고 경기를 해본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러시죠. 예. 저희랑 경기하면은 뭐 소문에 의하면은 뭐 배팅 센터 가서 일주일 내내 연습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네. 네, 가장 빠른 볼 맞춰놓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저희한테 이제 좀 잘 경기다운 경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리그 자체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경기를 소화하고 있고요. 예, 사회인 야구 그 분들이 또 우리 사전 미팅 때 얘기를 나눴지만 또 도움도 주려고 노력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은 뭐 취미생활이고 동호인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희 팀의 이제 존재 가치를 이제 좀 알아가는 중이에요. 같은 구장을 사용하다 보니까 중학생 아이들이구나. 그래서 무엇을 도와줄까 고민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그분들이 이제 경기를 하고 나면은 이제 경기 이제 시합과 같은 경우가 이제 축적이 돼요. 그러면 1년에 수백 개의 공이 이게 쌓이고 그러면 이 협회 관계자분들이나 동호인분들이 잘 모아서 저 아이들 훈련할 수 있게끔 그라운드에 연습볼로 쓸 수 기증을 있게끔. 해주고 가세요. 네. 그래서 솔직히 저희 아이들이 훈련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공 줍는 시간도 줄여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도움이 없었으면은 공 줍다가 하루를 가는 시간이 정말 3분의 1 정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몇 년째 지금 도움을 주셔가지고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저 그라운드에서 공 주는 시간 아껴서 하나라도 더 연습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저희한테 감사하죠. 그래서. 뭐 사회인 야구든 또 우리 뭐 인터미들 야구단이든 그 야구로 진짜 끈끈한 뭔가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유소년 야구단을 운영하려면 그 부모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 그 인터미들 야구단의 부모님들은 어떤 것들을 참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뭐 전국에 계신 뭐 학부모 야구 운동하는 자제분들 둔 학부모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학부모회가 존재한다는 거를. 그렇죠. 왜냐면 그 후원회를 해줘야 이 아이들 뭐 뒷바라지 뭐 간식부터 시작해서 어디 원정 전지훈련을 갔을 때 이제 숙박 시설 그렇죠. 이런 부분들 이제 부모님들이 다 그런 역할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진원 발원지도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학원 스포츠에서 풀 수 없는 숙제라고 하거든요. 저희 지도자들은 왜냐면은 본인 자식이 있으면 내 자식도 있는 법인데 어느 부모나 내 자식이 먼저이고 최고가 되길 원하지 남의 자식이 먼저 되길 원치는 않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굉장히 많아요. 이 회의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엘리트 지도자 10년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말썽이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어느 팀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학부 회에서 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미들 야구단은 제가 처음에 창단할 때부터 학부 회를 한번 안 해보자 한번. 새로운 도전이네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19년도부터 지금까지 학부모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래요? 회장 총무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는.
사실 근데 아이들이 운동을 하다 보면 그 부모들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 도와줘야 네. 되는 부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거는 어떻게 소화를 하고 계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아이들 이제 간식류가 가장 커요. 우선 운동하는 먹고, 아이들이니까. 예, 네. 먹고 이제 뭐 어디 예약하고 이런 부분이 가장 큰데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네.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제 몸이 좀 힘들고 그냥 네. 서로 의견 충돌 안 나게끔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는 학부모회가 존재를 안 하면서 밴드를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만 다 공개를 해줍니다. 이런 진행을 하고 있다. 아, 이렇게 하고 간식류 같은 경우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대형마트를 한 번씩 가요. 아 정말요? 네. 예. 그냥 제가 몸이 편하자 가면은 뭐 피자집, 치킨집 이렇게 시켜주면 돼요. 그러나 이제 간식류 한 번 시키면은 그 비용 부모님들 아실 거예요. 대부분 네. 해서 뭐 20명, 30명 먹으려면 얼마큼 나올 거라는 것도 뭐 그렇죠. 부모님들 계산해 보면 다 나오실 적지 건데 않을 텐데. 네. 이런 부분을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비용적인 부분을 부모님한테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질 않고 대형마트에 가가지고 고려를 해보면 3분의 1 가격으로 줍니다. 아, 네. 아이들 먹는 거는 크게 큰 차이는 없고 그래서 제가 좀 힘들더라도 지금 4년째 지금 해오고 있어요. 지금 일주일치 간식을 제가 이제 챙겨서 뭐 큰 네네. 대단한 건 아니어도 네. 그냥 뭐 전자레인지 이렇게 데펴서도 주고 밥도 먹이고 아, 뭐 라면도 끓여주고 저는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사실 감독하면서 대형마트 아이들 간식까지 챙기기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으실 것 같은데 결국은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네, 네. 저도 어찌 됐든 간에 저도 학부형입니다. 그래서 네. 저 아이들 아침에 등교를 제가 시키고 네, 네. 좀 잠깐 남는 짬 시간에 네. 제가 그 아이들 그 간식거리를 그래서 지금 운동장에 야구장에 저희 냉장고나 냉동고에 이렇게 꽉꽉 채워 예. 놓으시는군요. 그렇죠. 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 야구 경기를 위해서는 원정 경기도 굉장히 많이 가는데 네. 그렇다면 그 버스나 그 숙박 시설이나 식당이나 이런 거에 자질구레한 문제도 꽤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런 것도 그럼 그렇지만, 감독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부모님들한테 이제 가장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게 네. 비용 절감이거든요. 아, 네. 네, 어찌됐든 간에 단돈 100원이라도 좀 음. 덜 쓰게 음. 그렇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뭐 버스 같은 경우도 네. 제가 직접 운전합니다. 버스 운전.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아, 선수가 몇 명이나 되죠? 저희가 지금 18명에서 18 지금 20명 사이에 있는데 네, 네. 관광사에서 버스를 대절하면은 하루에 비용이 최하 70만 원, 80만 원 듭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나 저희가 운전하면 기름값밖에 안 듭니다. 진짜 1인 다역을 하고 계시네요, 감독님. 우리 임동진 감독님께서도 선수 생활을 하셨는데요. 네. 어떻게 야구에 입문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린이날 네. 지금 지역을 제가 대전에서 살지 않고 논산은 시골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네네. 야구 팀이 없는 그런 소도시인데 네. 어린이날 야구장 우연찮게 아버님이 데려갔는데 그날 이제 등판한 이제 그 투수가 현 북일고등학교 감독 이상군 감독님이십니다. 그래서 네. 그분이 던지는 모습에 제가 반해가지고 그렇게 야구를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논산서도 제가 독학을 하면서 야구 연습을 많이 했는데 팀이 없잖아요. 네, 네. 대전을 와야 되는데 이제 집에서는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반대하셨어요. 반대하셨지만 이제 계속 이제 제가 이제 간곡하게 부탁하고 해서 결국에는 들어주셨는데, 근데 그때 첫 말씀이 그거였어요. 네 입에서 그만둔다는 소리는 안 나오게끔 해. 그럼 시켜줄게. 다짐을 받으셨네요. 네. 그러나 저는 지금도 야구 안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평생. 이제 제가 평생 저는 그만둔다는 얘기를 할 이 기회 자체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논산서 통학을 하면서 예. 그렇게 야구를 시작을 했어요. 아, 통학을 하신 거였어요? 예. 직행 버스를 타고 대전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서부터미널 내려서 841번 타고 그 노선도 지금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저 못 이기고 이제 이사를 해주셨죠. 해가지고 신흥초등학교를 다니고 바로 옆에 이제 충남중학교를 진학을 하고 대전고등학교까지 네. 이렇게 대전에서 엘리트 코스로 갑니다. 이 코스를.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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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대전고등학교 시절 때는 투수 겸 4번 타자를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잘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포지션이 2개였네요. 네. 네, 뭐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뭐 어느 뭐 지도자들 대부분이 네. 투수분들이 타자를 다 잘하세요. 그렇군요. 예. 예. 왜냐면은 본인들이 연구를 하잖아요. 이 타자가 뭘 못 치는지 뭘 잘 치는지 아,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타자도 들어가서 어느 코스를 쳐야 잘 좋은 타구가 나오고 이걸 알아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투타 겸한 선수가 많고 요즘에 또 유명하잖아요. 오타니. 네.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는 기회가 많은데 네네.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투타를 같이 겸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체력적인 부담이나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는 뭐 고등학교 때 타자를 하면서 투수를 같이 못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데이터 용량이 작았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용량 부족한 것을 채우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이들 네. 지도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네네. 그때 이제 부족했던 부분이 좀 그냥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타자로서도 이제 제가 프로에 지명이 됐지만 네. 꼭 투수를 해야 되겠다. 음.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서울 이제 명문 이제 동국대학교에 진학을 하기로 이제 가등록이 돼 있었는데 그걸 제가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네. 그 당시 이제 지방 삼류학교는 이제 삼류학교였거든요. 원광대학교를 선택해서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투수를 하기 위해서 그때는 정말 네. 실컷 하셨겠네요. 굉장히 큰 결심을 했죠. 네네. 그때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반대했고 그런 부분인데 네. 저는 투수를 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컸기 때문에 그 결정을 내렸던 거고 네. 결과적으로는 솔직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9개월 만에 상비군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국가대표 생활 2년 네, 맞습니다. 하셨잖아요. 상비군 예. 99년도에 상비군 생활을 하고 네네. 2000년도, 2001년도에 네. 한미 선수권대회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선수권까지 뭐 해서 뭐 나라를 대표해서 지금 2년간 활동을 좀 했어요. 그 당시에 네. 대학교 때. 네. 제 동기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애들이 많아요. 누가 있을까요? 뭐 말하면 다 아실 건데 뭐 네. 박용택 LG 네. 트윈스 나온 박용택 선수가 그때 저희 이제 중견수 보고 4번 타자였고 조라이더라는 이제 조용진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저희 마무리 투수였고. 그때 당시 네. 같이 활동했던. 네. 네네. 또 혹시 메이저리그 갔다 온 뭐 최희섭 선수라고 또 알 거예요. 지금 그럼요. 기아 코치하고 있을 건데 네네. 이 친구도 저희 이제 멤버였죠 그때. 재미있게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재밌었어요. 예. 지금 이 친구들 지금 네. 다 돌고 돌아서 네네. 지도자로 지금 다 만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만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옛날 얘기도 하고 굉장히 지금 옛날 추억거리가 많거든요, 솔직하게. 그래서 네. 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경험들이 또 오늘 세종 인터미들 야구단을 키워내시는데 또 밑거름이 됐을 것 같아요. 세종에 지금 현재 살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어디 주민이세요? 가온 6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다정동이죠. 네, 다정동 네. 주민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자녀들은 어떻게 두고 그 계세요? 단지 안에 한결초등학교에 네, 3학년하고 1학년 아들 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둘 아빠셨네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도 그럼 야구를 시키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소망이 있어요. 네. 운동을 시키고 싶은데 이제 네. 본인 싫다고 하면 굳이 강제로 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저는 둘 다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계속 야구장을 접목시켜주고 있어요. 저희 안사람께서 네, 내무부 장관이죠. 그래서 내무부 그래서, 장관님이 예, 네. 그래서 저희 운동할 때 일부러 야구장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아빠 하는 모습 보여주고 데려온다고 하고선 야구장에서 훈련하는 것도 보여주고 네. 이제 경기도 보여주고 네. 그렇게 지금 접목시키는 중이에요. 그래서 세종의 권하로 좀 잘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네. 해서요. 예. 또 우리 임동진 감독님의 아들분들도 좀 야구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으면 야구의 길로 들어셨으면 하는 또 제가 개인적인 바라는 바입니다. 네, 저도 바랍니다. 감독님 과거 그 선수 생활과 지금 또 선수들 보면 네. 좀 나 때랑은 다르다 이런 게 있을까요? 어쨌든 제가 운동할 때 목표는 프로야구 선수와 메이저리그 가는 것도 목표였습니다. 네네. 근데 현 야구를 하는 친구들도 목표가 프로야구 선수, 메이저리그예요. 같은데요. 네. 같아요. 예. 근데 뭐가 다르냐? 네. 저희 때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야구를 했습니다. 야구로서 성공해서 억대 연봉을 받고 가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를 기여하자 이런 목적이 컸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공부고 다 신경을 못 썼어요. 그냥 오로지- 운동에만 올인했습니다. 네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공부도 병행하고 내가 야구가 아니면은 뭐 딴 길로 갈 수 있는 그 부모님들도 그런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계셔요. 그러나 요 아이들이 같은 프로를 가더라도 뭐가 다르냐면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나도 유명해져가지고 저 TV에 나와서 연예인들하고 같이 방송도 하고 네. 메이저리그 가서 인터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커요. 뭐가 더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때는 가정을 살려야 되니까. 네네. 그러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박찬호 선수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네. 저 6년 선배인데 공주에서 야구하신 분인데 이분들도 유년 시절에는 그렇게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잖아요. 네. 저희도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네. 네. 뭐 요즘이든 우리 감독님께서 운동하던 시절이든 뭐 야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또 다 똑같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않을까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예. 특별히 이 유소년 클럽을 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다른 선수 시절이나 아니면 프로 선수들을 키워낼 때와는 좀 다른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가르쳐서 행복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 네. 팀 컨셉 자체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성적 위주의 팀이 아니고 그 아이들의 이제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준다는 게 제 1차 목표이기 때문에 어느 지금 팀원 전체 다 개인적인 사연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네, 네. 야구를 늦게 시작했던가 엘리트 학교 내에서 선수로 받아주지 않거나 아니면 선수로 받아줬는데 기용이 안 되거나 이런 아이들이 지금 많이 모여 있어요 저희 팀에. 네. 그러나 굳이 뭐 내가 처음부터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회가 없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부여하는 거는 될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기회를 계속 부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친선 교류전도 그래서 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네. 임동진 감독님이 지금 잠깐 얘기를 또 해주셨지만 꿈꾸는 유소년 야구 철학 어떤 게 있을까요? 큰 철학이라기보다도 네. 뭐 아이들이 쓰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소외되고 그렇게 하고 저를 찾아왔지만 이 아이들이 명문중학교나 이런 팀들하고 붙어서도 동등한 시합을 할 수 있고 명문고등학교 뭐 자기들이 원하는 학교를 진학을 해서 꿈을 펼쳐서 프로로 간다고 하면은 그게 제 목표고 제 자랑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큰 것 같고 그리고 또 저희 선수들 중에 이 중학교 넥스트 레벨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 네. 중학교 3학년 시즌이 끝나면은 그 친구들의 성적을 반영을 해서 성적이 우수한 선수 30명을 선발해서 제주도에서 캠프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2명이 선발이 됐어요. 대단하네요. 네, 네. 작년에 1명 선발되고 클럽 팀에서는 저희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이 아이들이 지금 명문 뭐 대전고등학교나 뭐 음. 부산상고나 가서 지금 훈련을 다 잘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잘 커서 프로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나눠 보니까 임동진 감독님은 우리 그 선수들에게 정말 무한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계시고 정말 많은 기회를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더 안 잘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선수들이. 앞으로도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인터미들 야구단 선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선수들아, 감독님이 바라는 거는 너희들한테 모진 수리도 하고 그리고 뭐 강한 훈련도 이렇게 시켜주는 이유는 너희들이 꿈을 잃지 않고 좋아하는 야구 평생 이어져서 좋은 선수가 되고 좋은 사회의 가장의 남자가 되고 아빠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다. 그리고 언제나 꿈 잃지 말고 감독님 믿고 열심히 가자. 사실 우리 인터미들 야구단이 순창군수배, 횡성군수배, 아프리카 TV, 왕중왕전 등 정말 많은 경기에서 지금 창단 이래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우승을 해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감독님과 우리 야구단 선수들의 발전을 기대하고 네. 있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박찬호 선수가 우리나라 최초 메이저리거로서 그 시절 국민들에게 준 기쁨과 희망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임동진 감독님이 이끌고 계신 세종 인터미들 야구단 선수들도 잘 성장해서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하는 모습으로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